표정은 무표정이고요. 웃지도 않습니다. 멀쩡한 여자라도 도망을 가고 싶을 겁니다. 섣부른 행동을 했을 경우에 곧바로 되지도 않은 증거를 들이밀은 당신의 하혼 사유입니다. 온리 스킨십 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있으니까 자기가 뭘 못하겠다, 불편하다, 딴 데 좀 가 있으라 오는 차 안에서 뒤에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손을 안 잡아줘서. 처음 잠자리에서 아파, 오빠 아파, 바로 꼬무룩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 빨아주는 상대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나서 빨아주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보보이 정PD입니다. 요즘 베트남 맞선 시장 상황을 듣고 있다 보면요, 사기 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도 문제가 많지만 이 한국 남자들 문제 많은 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빌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조형.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신문을 하러 들어온 것 같죠. 팔짱을 딱 끼고 상대방을 노려봅니다. 게다가 표정은 무표정이고요. 웃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좋겠습니까? 자지러지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죠. 아마 멀쩡한 여자라도 도망을 가고 싶을 겁니다. 자, 그 업체를 선택을 하고 맞선을 보러 왔으면요, 본인이 믿겠다 하고 선택한 업체입니다. 못 믿겠으면 그 업체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일단 업체를 선택을 했다면 검증은 그 업체에게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증을 직접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는 게 배운 사람의 도리겠죠.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 질문 역시 상대방을 앞에 앉혀두고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커형. 검증과 스토킹은요, 자칫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마구 살펴본 다음 증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저것 찾아본 다음 막무가내로 캡처를 해서 그것이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이 업체에게 들이밀고 실토해라, 자백해라, 이거는요 말 그대로 그냥 병신짓입니다. 게다가 하혼 사유까지 돼요. 그것도 이 되지도 않은 증거를 들이밀은 당신의 하혼 사유입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에는요, 그 어떤 행동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섣부른 행동을 했을 경우에 곧바로 하혼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계약 중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 증거를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제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어도 베트남 문화도 그녀들의 사생활의 비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상태로 하는 셀프 검증은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의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통혼례가 약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내가 뭔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람을 붙여가지고 살짝 알아봤던 결과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그 마을에서 처가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더 조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을 수배하고 돈까지 주면서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의뢰인에게 이 상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웠던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면 지금의 정황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의뢰인께서는요, 그 정황 증거만 업체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업체들은요, 이미 다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찾아냈던 이 연쇄결혼마의 한국어 자격증을 업체에 들이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이 업체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다만 절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손만 잡아. 손만 잡으면 맞선이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온리 스킨십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스킨십이 목적인 거죠. 어떤 신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컷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귀국 전에 갑자기 이 여성과 더 이상 연애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요, 이 여성이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 남성과 맞선을 진행했던 그 업체의 실장님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있으니까 자기가 뭘 못하겠다, 불편하다, 딴 데 좀 가 있으라. 여성분이 무슨 말을 하면 너무 무답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가 얘기하면 듣고만 있고 기본적인 질문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손만 잡고 있는 게 좋았나 보죠.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안 궁금하냐, 그러니까 안 궁금하대요. 보는 차 안에서 뒤에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살짝 돌아보니까 남자도 그때부터는 이제 짜증이 났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손을 안 잡아줘서.
손을 먼저 잡을 게 아니라요. 마음을 먼저 잡았어야죠. 마음을 먼저 잡으면요. 손은 자연스럽게 잡아집니다. 베트남에서 연애 경험이 없던 이 순수한 여성들이요. 과연 손을 쉽게 잡을까요? 뭐 케바케 사바사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손을 잡기가 영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무가내로 손을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야죠. 연애를 하러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연애는 하지 않고 오직 스킨십에만 몰두하는 이 모습 좀 민망합니다. 자, 네 번째, 수처녀 홀릭. 수처녀에 환장하는 남성들. 근데 수처녀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처녀를 만나는 걸 좀 꺼리는 편입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책임감에 대한 이 부담이었습니다. 뭐 무슨 책임감인지는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애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성이 연애 경험도 없고 잠자리 경험도 없으면요, 남자가 정말 많은 희생과 기다림과 이해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애가 당연히 재미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처음 잠자리에서 아파 오빠 아파 그러면서 눈물을 막 그렁그렁 흘린다, 바로 꼬무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치의 부족이에요. 연애라는 거는 이 경험치와 경험치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숙련되게 사랑을 할 줄 아는 거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경험치가 쌓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치가 그 사람을 완성시켜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 역시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20살의 수처녀 감당 가능하십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야동으로 연애를 배운 남자. 어떤 남성은요, 파혼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빨아주지 않았다. 대체 뭘 빨아준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빨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뭘 얼마나 그렇게 잘 빨아주는 상대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나서 빨아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막말로요, 화류계에서 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침대에서 남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스킬이 그렇게 풍부한 여자가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오히려 남자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만족을 시켜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심지어 그 여자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수처녀라면 수처녀가 맞긴 할까요? 수처녀에게 화려한 침대 스킬을 바란다, 이거는요, 연비 좋고 세금 싸고 혜택이 많은 경차를 샀는데 주행 퍼포먼스는 스포츠카를 원한다,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요, 모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바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 말고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연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려면 결혼할 여자를 찾지 말고 연애할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 기준에 내 이상형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연애를 해보시란 겁니다. 그래야 이 여자라는 생명체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가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짝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믿던 제 지인 중 대부분은요, 20년이 넘는 모쏠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조만간 그들이 마법을 쓰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동 속에 있는 여자를 꿈꾸지 마세요, 제발. 환상을 쫓다가는 사기 결혼이라는 덫에 빠지기 아주 쉬운 그런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투구부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